2012년 뉴잉글랜드 의학 저널에 실린 사진이죠. 원인을 규명해봤더니 주범은 바로, 결론부터 말하자면 있다! 우리의 피부를 빨갛고 뜨겁게 만들죠. 역시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진리를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갑자기 태양이 사라지는 상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무려 46억 년을 우리의 지구와 함께 해온 이 태양이 사라진다면 우리도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거예요. 그만큼 태양은 우리에게 중요한 존재죠. 지구에서 살아 숨쉬는 모든 생물은 태양이 만들어낸 열과 빛에 의존해서 생존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이 태양은 만물의 근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태양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이 태양의 비유를 들어서 강조한 바 있죠. 태양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캄캄한 암흑 세계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또 생각할 수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태양이 있기 때문에 이 세계를 인식할 수 있고 느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처럼 태양은 가시 세계에 보이는 것, 즉 빛이나 색깔, 그리고 보는 힘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모든 가시적 실체들의 생성과 성장의 근원이 되죠. 이러한 태양이 비유하는 것이 바로 이데아 중에서도 최상의 이데아인 조음의 이데아예요. 이 플라톤에 따르면 이데아란 모든 사물의 참된 실제이자 본질이죠. 그리고 모든 이데아의 근본인 이 조음의 이데아는 가지적 세계, 즉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세계에서 인식되는 모든 것들, 즉 진리나 실체를 존재하게 하고 또 이를 인식하게 하는 능력인 지성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가지적 실체들의 생성과 성장의 근원이 되죠. 즉 가시계와 가지계를 비롯한 이 세상의 모든 실체가 존재하게끔 만들어주는 이 근원이자 원천이 바로 이 조음의 이데아고, 이건 마치 태양과도 같다는 거예요. 태양이 인간에게 있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좀 와닿으시죠? 자, 그럼 여기서 플라톤에게 딴지를 한번 걸어볼까요? 태양이 조음의 이데아와 같다는 이 태양의 비유는 100% 타당할까요? 이 플라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태양은 만물의 생성과 성장과 같은 이 생산적인 측면에만 기여할까요? 이와는 정반대로 이 태양빛이 파괴와 손상과 소멸을 야기하는 측면은 없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있다! 태양빛에 위험한 부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맨눈으로 봤을 때 햇빛은 균일해 보이지만 사실 분석해보면 태양빛은 그 종류가 여러 개로 나뉘죠. 태양빛은 가시광선, 적외선, 자외선 등의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고, 그리고 각 종류별로 이 상이한 특징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알고 있죠. 그 중에 우리에게 파괴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빛이 있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인체의 노화와 세포 손상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외선이라는 영역이 바로 그거예요. 이 사진은 자외선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장의 사진이에요. 2012년 뉴잉글랜드 의학 저널에 실린 사진이죠. 사진의 주인공은 69세 남자고 직업은 트럭 운전수였어요. 얼굴의 반쪽 왼편 피부만 손상되는 증상이 있어서 병원을 찾았던 거죠. 원인을 규명해봤더니 주범은 바로 자외선이었어요. 지난 28년간 매일같이 트럭으로 배달을 하면서 얼굴 왼쪽의 창문을 통해 햇빛을 쬐인 결과 왼쪽 얼굴이 상대적으로 급격히 노화된 거였죠. 여러분, 자외선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자외선은 피부를 어둡게 만들거나 늙게 만드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화상을 유발하기도 하고 또 세포 속의 DNA를 손상시키거나 심지어 암을 유발하기도 하는 파괴력을 지니고 있는 빛의 영역이죠. 하지만 이 플라톤이 살던 시기만 해도 이런 자외선이라는 게 있다는 걸 몰랐겠죠. 당시 태양빛은 단지 하나의 빛, 단일한 실체로 여겨졌어요. 태양빛이 여러 개의 각기 다른 종류로 나뉘어진다는 생각은 당시 하지 못했던 거죠. 이 빛이 유리와 같이 투명한 재질을 통과할 때 휘어지면서 빨주노초 파남보와 같은 여러 개의 무지개 색깔로 분산되는 현상이 발견되긴 했지만 태양빛 자체에는 컬러가 없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명언으로 유명한 이 프랑스의 철학자 데카르트도 빛에는 아무런 색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당시에 다른 사람들처럼 데카르트 역시 빛과 색은 서로 다른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 빛의 분산 현상은 유리처럼 투명하고 매끄러운 면들을 가진 유광학 장치인 이 프리즘을 이용해서 인공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데요. 그는 이 프리즘을 통과한 빛이 무지개색을 보이는 것은 단지 이 프리즘의 재질 때문이라고 주장했어요. 빛은 본래 색이 없는데 프리즘을 지나가면서 이 재질 때문에 변화가 일어난다고 생각한 거죠.
여기에 반박한 사람이 바로 영국의 과학자 뉴턴이었어요. 그는 1660년대 중반에 이 데카르트의 생각이 옳은지 검증하기 위해서 프리즘 실험을 직접 재현했죠. 그는 이 두 차례의 실험을 통해서 빛이 프리즘의 재질 때문에 여러 색으로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빛 자체가 그와 같은 여러 색들을 함유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게 바로 눈에 보이는 빛의 영역, 즉 가시광선이죠. 그리고 그는 이렇게 무지개 색깔로 갈라져 나가는 세계띠를 이 스펙트럼이라고 최초로 명명했어요. 우리의 관심사인 이 자외선이 발견된 건 이로부터 약 130여 년이 지난 후였어요. 자외선은 1801년 독일의 과학자 요한 비랄름 리터가 스펙트럼상에서 보라색보다 파장이 짧은 스펙트럼 빛을 관찰하면서 발견됐죠. 그 바로 전해인 1800년 독일의 과학자 윌리엄 허셜이 이 스펙트럼상에서 빨간색보다 파장이 긴 영역인 적외선을 발견한 것의 차근한 발견이었어요.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긴 영역이 있다면 반대편에 짧은 영역도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리터는 빛에 반응하는 염화은을 바른 종이를 이용해서 보라색의 외부에 존재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을 발견했어요. 이게 바로 자외선이죠. 자외선은 적외선이나 가시광선보다 짧은 파장의 빛으로 에너지가 가장 세고 피부에 가장 많은 데미지를 주는 빛이에요. 이 자외선 중에서도 파장의 길이가 긴 순서대로 자외선 A, B, C로 구분하게 되죠. 이 중 파장이 가장 짧은 이 자외선 C는 오존층에서 거의 흡수돼서 차단되기 때문에 이 지상에 있는 우리들에게 큰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런데 이 자외선 A는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의 90% 이상을 차지하면서 파장이 길어서 피부의 아주 깊은 부분까지 도달할 수 있어요. 이때 자외선 A는 피부의 깊은 내부인 이 진피에 영향을 주어서 피부의 탄력성을 유지해주는 콜라겐을 감소시켜서 피부 노화를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죠. 또한 멜라닌 색소 침착을 일으켜서 기미와 주근깨를 만드는 주범이기도 해요. 한편 자외선 B는 이 자외선 A만큼 진피 속으로 깊이 들어가진 못하지만 우리의 피부를 빨갛고 뜨겁게 만들죠. 바닷가나 스키장에서처럼 오랫동안 햇빛에 직접 노출될 때 접하기 쉽고 피부 화상을 일으키고 통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특히 자외선 B가 무서운 건 우리 피부 세포의 DNA 염기사슬을 끊어내고 비정상적인 세포 활동을 유도함으로써 DNA 돌연변이나 피부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는 자외선 A, B 모두 위험하고 무서운 빛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외출할 때 선크림을 열심히 발라야 하는 이유죠. 자, 그렇다면 밖에 안 나가고 실내에서만 있을 때도 선크림을 발라야 할까? 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죠. 과연 창문이 이 햇빛의 위험한 부분을 막아줄 수 있을까요? 간단히 이 창문의 자외선을 쪼아주고 이를 통과하는 자외선이 얼마나 되는지 측정해보는 실험을 통해 알 수 있겠죠? 이 그래프는 비행기 유리창에 사용되는 유리 종류별로 빛의 투과도를 측정해 본 건데요. 이 대부분의 유리가 200에서 340 나노미터의 빛을 모두 막아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자외선 A 영역에 해당하는 340에서 400 나노미터의 파장은 일부 투과를 시켜주네요. 비행기 유리창처럼 두꺼운 유리도 자외선 A를 모두 막아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실험 결과는 일반 유리의 두께별 투과도를 확인해 본 건데요. 일반 유리의 경우에도 자외선 B의 경우에는 100% 차단이 이루어졌지만 이 자외선 A는 많은 부분 유리를 투과했어요. 대략 이 자동차 창문 두께인 0.4cm 창문은 무려 70%의 자외선 A를 그대로 통과시킨다고 볼 수 있어요. 생각보다 이 자외선 A가 유리를 잘 뚫고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자외선 A의 경우에는 얼굴이 붉어지거나 뜨거워지는 것 같은 즉각적인 변화는 일으키지 않지만 소리 없이 강하게 피부 깊숙이 파고들어서 주름을 만들고 피부를 어둡게 만들죠. 만약 실내 창가 가까이에서 주로 생활한다면 실내에서도 자외선 A를 막아주는 선크림을 잘 바르는 게 좋을 거예요. 자, 그럼 하늘의 태양이 잘 보이지 않는 이 비가 오거나 흐린 날에도 선크림을 굳이 발라야 할까요? 언뜻 생각하기에 어두우니까 선크림을 바르지 않아도 될 것 같죠? 하지만 이건 구름이 가시광선을 막기 때문에 어두워 보이는 것뿐이죠. 이 보이지 않는 빛의 영역, 자외선을 막아주는지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해요. 선행 연구에 따르면 자외선 A는 역시 대부분 구름을 통과하고 이 자외선 B도 상당량 구름을 통과해서 지표만에 도달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특히 흐린 날에는 이 구름에 의한 반사와 산란으로 오히려 쨍쨍한 날보다 자외선 양이 증가할 수 있다고 하죠. 따라서 흐린 날에 외출할 때 오히려 더 신경 써서 자외선 A, B 모두 차단할 수 있도록 선크림을 꼼꼼히 발라야 해요.
자외선이 항상 위험하고 해로운 것만은 아니에요. 자외선 A는 태닝을 통해서 매력적인 구릿빛 피부를 만들어주기도 하고, 또 자외선 B는 우리 몸이 비타민 D를 합성할 수 있도록 돕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이 과한 자외선은 우리의 피부를 상하게 하기 때문에 이런 이로운 점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지켜야 해요. 되게 태닝을 한다고 하면 어차피 태우는데 맨살로 나가면 되는 거 아님?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런 보호 조치 없이 자외선을 받으면 위험할 수 있어요. 태우는 역할은 자외선 A가 하지만 화상을 일으키는 자외선 B도 햇빛 안에 함께 들어있기 때문에 이 자외선 B만 선별적으로 차단해주는 이 태닝 오일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이렇게 피부를 태우려면 어쩔 수 없이 멜라닌 세포를 자극하는 자외선 A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콜라겐이 파괴되고 피부가 노화되는 건 감수해야 하겠죠. 역시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진리를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플라톤의 태양의 비유에서 시작해서 데카르트, 뉴턴을 거쳐서 선크림과 태닝 얘기까지 해봤는데요. 어때요? 재밌죠? 하나의 현상에는 하나의 의미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그 배후에는 의외로 거대한 역사가 숨어있고 그 현상에 대한 다각도의 분석이 반드시 존재하죠. 늘 질문을 던지고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적극적으로 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에서 이 새롭고 기발한 발견과 창조를 이뤄낼 수 있다는 걸 늘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신박하고 재미난 주제를 가지고 찾아올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